자, 여기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오늘 광고하는 건 이 디저트 상구 카페지 알룰로스라는 감미료에 대한 광고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룰로스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오늘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영상 마지막에 또 이 디저트 상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 가스닥터입니다. 자, 우리가 비설탕 감미료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제로 칼로리를 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애들처럼 자체 칼로리가 충분히 있지만 이제 수백 배, 뭐 200배에서 600배 이렇게 달아서 굉장히 조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미량이라서 영어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고, 반면에 이 알룰로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당도는 그렇게 안 높은데 자체 칼로리가 너무 낮아서 원래 이제 칼로리가 제로 칼로리 가까운, 그래서 이제 제로 칼로리를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설탕의 당도의 0.7배밖에 안 됩니다. 설탕보다 오히려 덜 단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칼로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대비로 치면은 계산상 설탕보다 7배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룰로스는 지난 1편에 설명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감미료가 아니고 이렇게 희소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에 굉장히 희소하게 존재하는 천연당의 일종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게 식약처 승인 감미료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로 탄수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인공 감미료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식품 원료로 식약처에 실제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너무 희소해서 뭐 여기 무화과나 뭐 건포도 이런 데서 추출해 가지고는 요거 한 병 만들려면은 뭐 거의 가격이 한 100만 원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상품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뭐 천연당의 일종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옥수수에서 과당을 뽑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알룰로스를 합성합니다. 근데 이 전환 과정에서 똑같은 희소당인 타가토스는 이 전환 효소 미생물이 유전자 조작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GMO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GMM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논란으로 타가토스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 생각이지만 이 타가토스가 이제 유당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단가가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알룰로스는 이렇게 굉장히 구하기 쉬운 과당에서, 그것도 유전자 조작이 아닌 이런 천연 효소를 가지고 전환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논GMO 천연 미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알룰로스를 합성해낸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인공 감미료들이 일본에서 막 주도해가지고 대부분 다 상품화하고 뭐 대량 생산에 성공한 거하고는 달리 요 알룰로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해서 세계적인 표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데없이 감미료에서 국뽕을 살짝 느낄 수 있긴 한데, 대신에 이 알룰로스도 또 GMO 논란 아닌 논란이 있는 게, 애초에 그 과당을 뽑는, 그러면 이 옥수수는 또 GMO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GMO 옥수수라는 게 아직까지 그 위험이 사실 입증된 건 없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이 옥수수에서 전분으로, 전분에서 과당으로, 과당에서 알룰로스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옥수수에 알 수 없는 GMO의 그 위험이 여기 뭐 알룰로스랑 그 위험이 상관이 있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미생물이 뭐 너무 직접적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게 GMO인 거랑 이거랑 글쎄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알룰로스가 유럽에서는 허가가 아직 안 나서 이거 개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이렇게 유럽에 인허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룰로스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디알룰로스, 프시코스, 디브시코스, 사이코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알룰로스를 지칭하는 말들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열에도 강해서 주방에서 뭐 시럽 같은 걸로 많이 씁니다. 대신에 이게 85도 이상에서 이 알룰로스를 장시간 과열하면 일부가 과당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모양을 보시면 과당이랑 요거 위아래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요거 위아래 방향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가열하면 이게 뭐 일부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것만 보면 우리가 뭐 보통의 요리 환경에서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드물게 이제 과당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으로 흡수된 다음에 우리 80%가 48시간 내에 소변으로 다 배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리도 이렇게 굉장히 낮게, 뭐 설탕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장 부작용도 다른 감미료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것도 역시 감미료이기 때문에 장 부작용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 먹는 걸로 치면은 몸무게 키로당 0.4g, 하루 먹는 걸로 치면은 키로당 0.9g이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60kg인 사람은 한 잔에 알룰로스 24g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뜻이고,
그렇다고 이게 뭐 24g 넘기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건 아니고 이제 폭풍살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감미료라는 게 다이어트 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그냥 설탕 대신으로 이제 뭐 살이 안 찌거나 뭐 당이 안 오르는 걸 기대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알룰로스는 그게 아니라 당이 떨어지는, 설탕을 안 먹어서 당이 안 오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알룰로스 자체 효과만으로 당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이론적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완전히 입증된 건 없지만 알룰로스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룰로스의 인체에 대한 임상 논문 결과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룰로스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다 모아서 논문 한 개로 딱 정리한 게 바로 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논문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 식사하고 나서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다는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고, 물론 이건 이제 건강한 개인 비당뇨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외에 뭐 비만, 과체중, 2형 당뇨병 이렇게 쭉 다양하게 봐도 전부 다 최소한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좋은 결과들이 대부분인데, 딱 하나 여기 당뇨에서 이제 체지방이 증가했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문 하나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준 논문을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이 논문인데 요게 대조군이 없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 하냐면 알룰로스를 먹고 체지방이 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이제 12주 하면서 계절이 변했다는 거죠. 그 계절적인 변동으로 전반적으로 체지방률이 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니라 이 논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알룰로스를 안 먹은 대조군만 설정해놨으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점에서 이 논문이 설계가 좀 미흡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당뇨 환자에서 알룰로스를 장기간 먹었을 때 체지방률이 느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 확인할 길이 없는 그 결과 빼면은 나머지는 최소한 전부 다 영양이 없거나 실제로 뭐 당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2부 영상에서 이런 인공감미료 5형제가 심지어 당뇨인도 아니고 비당뇨인 일반인에서 비만 위험도를 76%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렸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요 내용에는 이제 알룰로스가 빠져 있거든요. 요거는 요 5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뭐 논문이 알룰로스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심지어 비당뇨인에서 체지방이 빠졌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당뇨 환자에서 혈당이 뭐 단기든 장기든 이렇게 영향이 없거나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다 관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런 좋은 효과로 인해서 제가 만들었던 예전 그 타업체 광고에서도 그 당뇨 환자용 영양식에 실제로 이 알룰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효과, 비당뇨인에서 식후혈당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요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구의 요 논문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비당뇨인을 대상으로 알룰로스 혈당 연구 논문 무려 8개를 메타 분석한 거고요. 물론 이 8개가 전부 다 작은 논문들이기 때문에 뭐 이 8개를 다 합쳐도 총 145명이긴 한데, 그래도 알룰로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진짜 몇 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논문이 8개나 나왔고 그거를 다 싹싹 긁어 모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하고, 요거는 이제 논문을 주목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에서 탄수화물 함유 식사, 뭐 밥이라고 친다면 그냥 밥을 먹은 사람하고 밥과 함께 알룰로스를 같이 먹은 사람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그런 논문 8개를 총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알룰로스는 이게 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체 당이나 자체 칼로리도 뭐 적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도 이 알룰로스를 오히려 추가한 쪽이 당이 더 낮았다는 거죠. 자, 이게 설탕에 비해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쪽하고 비교를 해도 알룰로스를 넣은 쪽이 오히려 당이 더 낮았다는 거죠. 그것도 메타 분석에서. 그래서 이게 뭐 알룰로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켜서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심지어 이게 지난 시간에 스테비아처럼 저혈당도 안 일으키면서 알맞은 상태로 당이 딱 떨어진다, 요런 이제 메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알룰로스가 뭐 혈당 떨어지는 당뇨약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맛이 단데 거기에 저혈당도 안 오면서 당이 떨어지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뭐 신의 물질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뭐 일부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됐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다는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4편의 영상에서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 감미료를 가지고 내가 단맛을 다 느끼면서 살을 빼거나 당뇨를 탈출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나 당뇨 탈출은 단맛을 줄이고 당류는 우유나 과일 같은 천연당으로 대체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뇨 중독을 끊는, 단맛을 끊는 일시적인 도구로 이 감미료를 이용해야 된다, 감미료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에서의 안정성을 보면 역시 이 알룰로스가 나온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실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임상시험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물 실험이 있었고 이 동물 실험에서는 일단은 무슨 뭐 기형이나 뭐 조산이나 뭐 거대화 출산이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미료 2탄 영상에서 이 감미료 5형제를 대상으로 조산이 25% 늘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역시 또 알룰로스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래에 어떤 또 보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룰로스는 지금까지 데이터 상으로는 산모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영상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저희 애들도 이 디저트 상고 음료 제가 다 직접 먹였어요. 그렇다면 이 알룰로스는 단점은 없냐?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명쾌합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아까 무슨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대규모 생산에 성공했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많이 비쌉니다. 다른 뭐 이런 200배, 600배 이런 인공감미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심지어 설탕보다도 7, 8배 더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영상 내내 설명드렸지만 아직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뭐 일종의 대체당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검증이 더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얘도 언제 훅 갈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 데이터 상으로는 일단 가장 안전하고 또 나름의 어떤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무슨 당뇨 환자용 식품 이런데 어떤 고급의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요즘의 대세 대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고 딱딱한 알룰로스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산뜻하고 화사한 우리 디저트 상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 디저트 상구 카페가 오늘 설명드렸던 알룰로스처럼 요즘 대세 카페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이런 걸 안 하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좀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디저트 상구 카페 모르는 후보 업체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핫하다고 합니다. 그 핫한 이유가 첫 번째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알룰로스가 들어간 우리 다이어터나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저당 음료, 즉 슬림 음료 메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온 가족을 데리고 또 실제로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게, 이 슬림 음료가 안타깝게도 디저트 상구 전 매장에 다 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방문해서 슬림 음료를 드시러 가실 분들은 반드시 꼭 미리 전화하셔서 매장에 슬림 음료 주문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 둘째 딸이 슬림 딸기 요거트 스무디, 우리 첫째 딸이 슬림 청포도 리치 히비스커스 티를 시켜가지고 먹고, 이렇게 중간에 앉아가지고 양쪽 거를 다 뺏어 먹었는데, 솔직히 제가 모든 감각이 엄청 예민한데 제 미각으로는 뭐 이게 인공감미료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느꼈고요. 대신에 많이 달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또 오늘은 또 막 그렇게 달기는 또 안 느껴지네요. 요건 이제 슬림 딸기 요거트 라떼인데 뭐 여기 제품이 다른 건지 뭐 오늘 날이 그래서 그런지 뭐 진짜 근데 이거를 100명을 뭐 블라인드 해봐도 이거 설탕이냐 알룰로스냐 뭐 그거 절대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일반 요거트 스무디 맛이거든요. 그냥 니 평소에 먹던 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훨씬 맛있어. 이게 뭐 정확하게는 일부 슬림 음료에서 뭐 극소량의 스테비아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고 하던데, 스테비아 함량이나 알룰로스 함량이나 이런 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뭐 스테비아가 들어가면 그거는 절대 안 되고 큰일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디저트 상구 측에서는 이 슬림 음료는 거의 대부분의 메뉴가 오늘 설명드렸던 알룰로스로 단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당뇨 환자분들 이제부터 무조건 디저트 상구로 오세요, 뭐 다이어트 분들 무조건 슬림 음료 드세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당뇨 탈출하고 다이어트는 단맛 자체를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다른 카페도 뭐 이런 저당 음료를 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디저트 상구를 높이 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벤티인데 벤티가 650ml, 이거보다 더 큰 대용량은 870ml라고 합니다. 뭐 거의 1kg죠 1kg.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저트 상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 아이스 컵들은 이렇게 리유저블 텀블러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거북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한테는 더 이게 심금을 울리는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로 친환경 인증 기업 그리너스를 획득한 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유저블 텀블러, 심지어 개인 텀블러를 들고 와도 이렇게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주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또 되는 매장이 있고 안 되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꼭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 살리기 캠페인과 함께하는 디저트 3구 카페와 오늘 또 알룰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